리아, 안녕하세요. CLC 5주차 강의를 맡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오태양입니다. 여러분 이제 CLC 빠짐없이 잘 참석하고 계시죠? 저희가 이제 CLC를 배우는 목적이 뭘까요? 이제 how to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방법론을 계속 배우고 계세요. 그걸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인정받고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은 5주차 강의는 실질적인 그런 인정과 보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쩌면 돈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메이는 이제 도전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서 내가 원하는 핀을 성취하게 되면 또 원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 아메이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고요. 그에 따른 또 많은 금전적인 보상, 여행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인정에 대한 프로그램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이 핀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핀업을 할 때마다 아메이로부터 많은 인정들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SP가 되면 이제 가까운 AP에 가서 여러분들이 SP 세미나를 하시게 되죠.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열리지 못하지만 그걸로부터 여러분의 아주 작은 인정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플래티늄이 되시면은 정식 사업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또 어떤가요? 부부를 멋진 호텔에 초대해서 멋진 세미나, 축하 파티를 열어주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인정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떤가요? 예, 저도 여행을 가보면 그냥 여행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동기부여와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다이아몬드 이하는 이코노미 클래스를 제공하고요. 다이아몬드 이상부터는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를 제공하고,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의 리더님들에게는 퍼스트 클래스가 제공되는 것. 예, 이런 것부터 여행을 떠나는 것부터 벌써 뭔가 인정에 대한 차등이 적용되죠. 또 여행지에 도착해서 내가 묵는 숙박, 숙소는 하이핀일수록 높은 층, 그리고 또 좋은 경관, 좋은 뷰에 묵게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액티비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또 차등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정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 왜 헬기 투어를 간다든가 멋진 고급 스파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핀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면은 지금은 뭐 너무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죠. 예, 막상 가면 또 거기서 또 다른 더 핀업이 돼야겠다, 더 높은 핀으로 다음 여행지에 와야겠다라는 굉장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자, 인정 프로그램, 핀에 대한 얘기는 첫 번째 자격 인정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자격 인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자격 인정 조건은 내가 퍼센트 핀부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까지 에 대한 부분이고요. 글로벌 자격 인정 프로그램, 즉 GA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부터 적용되고요. 이거는 글로벌 통합 시스템으로 적용이 됩니다. 요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때까지는 여러분 SP, GP, 은메달과 금메달을 수여받았어요. 근데 뭐가 빠졌었어요? 동메달이 빠졌었죠. 그래서 이번에 아메이가 브론즈라는 동메달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 브론즈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 최소한 내가 전체 그룹 PB가 400만 PB 이상, 즉 15% 볼륨을 달성하는데 조건은 세 레그가 반드시 6% 이상의 볼륨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조건은 2015년 회계년도 이후 GP 미만 달성자의 하나입니다. 예, 여기 대부분의 대상자들이시죠. 그리고 본인이 15% 이상을 달성하고 하위에 6% 이상을 달성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최초의 브론즈 빌더가 달성되는 순간부터 18개월 안에 그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 기간이 부여가 되고요. 그 중에서 12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브론즈 인센티브가 부여가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번 OSR에 제가 이제 브론즈 빌더에 대한 영상을 취합했잖아요. 특히나 리더스가 지금 한국 아메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그거에 대해 가늠이 되는 잣대는 브론즈 빌더 리더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셨냐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월 달에 정말 여러분 많은 노력 끝에 리더스에서 굉장히 많은 브론즈 빌더 리더님들이 나오셨어요. 그걸 제가 제 눈으로 확인했고 제가 편집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성장하고 있는 거 맞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브론즈 빌더가 되셔야 되면 물론이고, 여러분의 파트너들을 브론즈 파운데이션부터 브론즈 빌더까지 끊임없이 양성해내는 비즈니스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너무 되고 싶어 하시는 SP입니다. 예. SP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대요. 예. 첫 번째는 전체 그룹 PB가 1000만 점 이상 됐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SP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하의 1000만점 레그가 나올 수 있겠죠. 혹은 SP 리더님이 나오실 수 있겠죠. 파트너 중에. 그랬을 때 그분을 독립했다. 그 달에 독립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보면은 줄을 두 줄을 딱 그어요. 독립됐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한 레그가 독립되면 나머지 볼륨, 내 개인 볼륨, 개인 PB 플러스 나머지 볼륨이 전체 400만 PB 이상이 되어야 SP 자격 조건을 부여합니다. 저걸 우린 사이드 볼륨이라고 하죠. 저 사이드 볼륨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독립된 레그의 볼륨은 사이드 볼륨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계속 앞으로 그 개념이 적용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SP 자격 조건. 두 레그가 동시에 그 달에 1000만점 이상으로 독립을 했어요. 예.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럴 경우에는 내 사이드 볼륨에 관계없이 내가 SP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SP가 아니라 여러분 Q 사파이어, 예, 사파이어 도전하셔야 될 볼륨이죠. 예,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이 SP가 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국아메이가 통계를 한번 내봤대요. 최초로 SP를 도전하는 리더님들의 비즈니스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평균적으로 이건 미니멈 볼륨, 미니멈 데이터입니다. 5분 이상을 매달 신규를 후원하시더라. 그 다음에 최소한 15조 이상의 애용자 소비자 클럽을 꾸준히 관리하시더라. 그 다음에 전체 회원수는, 네트워크 회원수는 50조 이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미니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개념을 바꿔서 매달 10조 이상의 신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25조에서 30조 이상의 애용자 클럽을 꾸준히 관리하고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렇게 신규와 소비자를 양성한다면 여러분의 네트워크 회원수는 50조에서 계속 늘어가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냥 핀만 부여되는 게 아니라 핀이 되었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질적인 검증을 또 하게 되죠. new GP, new SP, new PT, 또 new 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자, 내 이하의 회원수가 얼마나 되느냐, 새롭게 핀이 되신 분의, 그 다음에 월간 주문 ABO 수, 즉 실질적인 구매자 수는 그 중에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내 회원 번호로 구매한 개인 구매 실적은 얼만큼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난달 내가 몇 프로에서 요번에 또 새로운 뉴핀이 되었느냐, 그 다음에 월간 3일간 그 마감하기 전에 3일 동안에 나에게 올라온 전체 PB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최초로 ABO에 가입된 등록한 이후에 3개월 미만에 내가 SP가 되었느냐, 이런 것도 또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윤리강령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위법되지 않았는지, 예,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이마트를 가거나 삼성 디지털 플러스를 가서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뭐 에어컨도 사고, 예, 뭐 김치냉장고도 사고 이렇게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점장님이 내려와 가지고, 아, 고객님 이번에 달에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나눠서 사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그러죠. VIP십니다 그러죠. 근데 아메이는 그게 아니에요. 예, 뭔가 정당한 과정에서 얻은 성취냐, 아니면 뭔가 핀에 대한 욕심과 무리가 따르는 성취냐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건 ABO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인 거죠. 예, 아메이는 지속적으로 내가 그 핀을 유지하고 성장해야지 내가 나중에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게 바로 아메이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기회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찰나의 욕심으로 내가 무리를 했다면 그런 것들은 이분이 아메이 사업을 영속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라,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전체 SP 중에, 뉴 SP 중에 하위 몇 프로에 한해서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체크를 많이 당한 경우에는 이제 레터가 날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어떤 항목이 존재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리더님 이번에 이렇게 된 게 정당한 방법인지 혹시 무리하신 건 아닌지 한번
저에게 적어서 내어주세요 라고 이제 서면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가 소명이 잘 되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자격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예. 보너스는 아마 부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업라인 큐레그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SP가 됨과 동시에 내 스폰서님 혹은 업라인 스폰서님이 뭐 Q사파이어, Q에메랄드, Q다이아몬드가 되셨다 할지라도 내가 자격이 취소되는 순간 그 퀄리파인으로 보석이 시작되는 그분의 자격도 같이 취소가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래서 꾸준히 스폰서님과 모든 행동과 그런 것들을 소통하시고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뭐다?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년에 1000만 점 이상, 아까 SP 자격 조건 3가지가 있죠. 그걸 달성하신 분을 이제 SP라고 하죠. 예, 1년에 한 번 달성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2번 더해서 3번이 되면 GP, 골드 프로듀서가 되시고요. 그거를 6번을 하시게 되면 이제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수여가 됩니다. 자, 최초의 플래티늄이 되실 때의 조건은 6번을 하긴 하는데 그 중에 3달은 붙이셔라 라는 조건이 있어요. 예. 자, 다시 한번 짚어보면 SP부터 플래티늄까지는 아메이 회계연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메이 회계연도가 어떻게 되죠? 예, 9월에 시작해서 다음해 8월까지 그 12개월간을 아메이 회계연도라고 이야기하죠. 자, 근데 SP부터 PT까지는 내가 최초의 SP가 된 순간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횟수를 채우게 되면 SP도 되고 GP도 되고 PT도 되지만 저 오른쪽에 파운더스 플래티늄부터는 회계연도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저 파운더스 PT가 된다라는 거는 회계연도의 시작인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쭉 SP 자격 요건을 충족했을 때 파운더스 플래티늄에 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밑에 이제 김도전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 리더님의 핀이 뭔지 한번 맞춰볼까요? 예, 저분이 12월에 최초로 SP를 달성하셨어요. 그리고 2월에 3월에 Q를 했고, Q라는 건 이제 SP 이상의 자격 요건을 달성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9월, 10월 이렇게 6번을 하셨어요. 자, 저분의 핀은 현재 뭘까요? 저분의 핀은 GP입니다. 왜 그럴까요? 6번을 하시긴 하셨지만 최초 플래티늄 달성의 조건이 뭘까요? 6번 중에 3번은 붙여라. 예. 근데 안타깝게도 붙이질 못하셨어요. 저분이 만약에 저 오른쪽에 보이는 11월 달에 Q를 붙이신다면 예, 저분은 플래티늄이 되시겠죠. 예. 자, 저 밑에 이제 이열정 리더님의 핀이 뭘까 한번 볼까요? 12월에 첫 SP를 하셨고 3월, 4월, 5월을 붙이셨고 8월, 11월을 이제 SP 자격 요건을 충족하셨어요. 예. 저분은 6번을 하셨고 더군다나 3, 4, 5월을 붙이셨기 때문에 이분은 플래티늄, 완벽한 플래티늄이 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정결단님의 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12월부터 11월까지 스트레이트로 쭉 SP 자격 요건을 유지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죠? 자, 이분의 핀은 뭘까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아직은 플래티늄이시죠. 왜냐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회계연도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9월부터 스타트가 돼서 이듬해 8월까지의 SPU 자격 조건을 유지해야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플래티늄이시고, 자, 9월, 10월, 11월 계속 잘하고 계시니까 이분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시겠죠. 자, 저 밑에 민프로님이 계세요. 예. 지난 회계연도에 이미 플래티늄을 달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회계연도에 보니까 9월, 11월, 1월, 3월, 5월, 7월 좀 격달로 이렇게 Q를 했지만 6번을 하셨어요. 자, 이분의 P는 뭘까요? 예. 자, 3번을 안 붙여서 플래티늄이 아니다? 맞다? 예. 자, 첫 플래티늄만 3번의 달을 붙여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 유지할 때부터는 붙이는 조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플래티늄을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파운더스 플래티늄 너무 괜찮은 핀이죠. 지금은 굉장히 많은 보상도 받고요. 근데 만약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12달을 다 붙이고 싶은데, Q를 하고 싶은데 어떤 부득이한 이유로 2달 혹은 1달을 놓쳤어.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보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처럼 뭐 복잡한 얘기 다 떼고 내가 만약에 10번 이상을 Q를 했어요. SP 자격 요건 이상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통 파운더스 플래티늄의 전체 볼륨은 어떻게 될까요? 한 회계 연도에 1000만씩 12달을 했다 그러면 얼마예요? 2400만이 되겠죠. 2억 4천만 맞나요? 1억 2천만이 되겠죠. 1억 2천만인데 거기에 Q10 이상을 할 경우에 12달을 1000만을 한 것에 1.2배 즉 120%를 더해서 전체 볼륨을 만들면 파운더스 플래티늄 Q12를 인정해 드리겠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내가 10달 혹은 11달을 해서 한두 달 놓쳤지만 전체 볼륨이 회계연도 마감하고 나니까 1억 4,400만이 넘는다면 그분에게는 파운더스 플래티늄과 Q12 인정을 해드려요. 그 대신 그 밑에 이제 SP가 나왔건 플래티늄이 있건 간에 그 볼륨 전체를 합산하게 되는 거겠죠. 자, 파운더스 사파이어까지도 이 적용이 유지가 됩니다. 예. 파운더스 사파이어는 뭐예요? 두 레그 동시에 1000만을 하고 사이드 400이 있을 때, 즉 한 달의 볼륨이 2400만이죠. 최소. 그거를 12달 한 거에 120% 곱하기 1.1을 한 전체 볼륨이 내가 12달을 다 사파이어 자격을 유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10달 이상이면 10달 이상이고 전체 볼륨의 120%를 했다면 파운더스 사파이어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까지는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하면 아까는 SP가 나오건 21% 독립 레그가 나오건 유자격 플래티늄이 있건 다 볼륨을 합산했어. 내 하위에 볼륨들을. 그래서 전체 볼륨의 1.2배가 된 거죠. 자, 근데 밑에는 21% 독립 레그 그 다음에 플래티늄 유자격 플래티늄의 레그의 볼륨을 빼요. 그리고 나머지 볼륨을 가지고 쭉 더했을 때 내가 10달 이상 SP 유자격 Q10 이상을 하고 전체 볼륨이 1억 2천만만 돼도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인정하겠다. Q12를 인정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회계연도 이제 딱 절반입니다. 예. 여러분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도전하시고 계신 리더님들이 계셨지만 혹여라도 내가 한두 달 정도 놓쳤다면 이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직 파운더스 플래티늄의 뉴핀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메이는 물론 내가 새로운 핀을 도전하는 게 맞지만 최선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했다 할지라도 그게 만약에 어긋난다면 그 다음에 차선의 목표가 있다면 그걸 향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예,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차선의 목표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를 갖고 한번 이분의 핀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분은 Q10 10번의 이제 SP 유자격 월을 달성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9월 달하고 10월 달에 15% 18%에서 SP 유자격 조건을 달성을 못 하셨죠. 하지만 전체 저 밑에 볼륨들을 합산해 보니까 뭐 마지막 달에 루비도 찍으셨고 해가지고 전체 합산이 1억 4,400만이 되셨어요. 그럼 이분은 뭐예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자, 저 밑에 분 이분은 독립 레그를 제외한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밑에 이제 SP 파트너가 있어서. 자, 그랬을 때 이분도 12월과 7월 달에는 SP 자격 조건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나머지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 합산을 해보니까 1억 1,900만이에요. 아까 이런 케이스는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독립 레그 제외하고 나머지 볼륨의 합산이 1억 2천만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분은 1억 2천만이 안 되셔서 안타깝게도 파운더스 플래티늄 인정은 못 받으셨어요. 예. 자, 저 밑에 분 이분은 1억 독립 레그를 제외하고 1억 2,500만 1억 2천만이 넘으셨어요. 근데 어때요? 자, Q10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요. 9월 달하고 12월 달하고 7월 달에 SP 유자격을 달성하지 못하셔서 안타깝게도 한 달만 더 채우셨으면 되는데 이분도 역시 플래티늄이신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드디어 대망의 보석핀에 대한 자격 요건이에요. 자, 사파이어 조건입니다. 두 개의 레그가 회계연도 안에 SP 유자격월을 몇 번? 6번 이상 달성하고 내 사이드 볼륨이 400만일 때 사파이어가 되세요. 단 제일 중요한 거 밑줄 쫙 해당 월에 두 레그가 동시에 SP 유자격 즉 1000만 이상을 달성해야 돼요. 그리고 내 볼륨이 사이드 400이어야 돼요. 자, 동시에 두 레그가 해당 월에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유자격 월을 달성한 그룹 3개 이상을 후원하게 되면 사이드 볼륨에 상관없이 이제 사파이어 유자격 월의 조건에 충족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1번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자고요.
자, 그래서 사파이어는 우리 보통 사업 설명을 할 때 사파이어는 2조의 PT를 만들고 에메랄드는 3명 친구의 PT를 만들고 다이아몬드는 6명의 PT 친구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그 레그가 1000만 이상의 횟수가 6번 이상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쉽게 한번 해보죠. 1번과 2번 레그가 9월부터 2월까지 저 파란색으로 저거는 SP 유자격오를 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Q 해가지고 3번 레그가 400만 PB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분은 9월에 Q 사파이어가 들어가셨죠. 동시에 1번, 2번 레그가 Q를 해줬고 사이드 400이 충족됐어요. 그렇게 쭉 똑같은 조건으로 2월 달까지 완수를 하셔서 깔끔하게 이분은 2월에 사파이어가 되셨어요. 3월에 1부 사파이어가 되신 거죠. 예. 자,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은 좀 왔다 갔다 이제 큐수가 좀 복잡해졌는데, 자, 실질적으로 사파이어를 달성한 해당 월만 따져보면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저 파란색이 2개가 칠해졌고 사이드가 충족된 달만 따져보면 이분은 9월에 큐 사파이어가 들어가셨고 6월에 완성을 하셨어. 7월 1일부 사파이어가 되신 거예요. 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10월은 큐수가 충족이 안 됐어요. 1월도 안 됐고 3월도 안 됐고. 자, 그럼 3번 레그를 보고 이제 확실하게 개념을 한번 잡아보죠. 자, 1번 레그는 스트레이트로 2월 달까지 깔끔하게 1000만을 하셨어요. 예. 근데 어때요? 동시 달성한 다른 레그가 없기 때문에 유자격 월은 2월에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때 큐 사파이어가 들어가신 거예요. 그쵸? 동시에 달성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3, 4, 5, 6, 2번, 3번 레그가 쭉 1000만을 동시에 두 레그가 해줬지만, 자, 요 노란색의 사이드 400만 PB, 요게 사이드에 해당될까요? 자, 왼쪽에 보면은 유자격 PT 레그의 PB는 내 사이드 PB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내가 이 1번 레그 외에 다른 사이드 볼륨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분은 사파이어가 안 되는 거예요. 레그는 동시에 달성된 개월수는 충족했지만 사이드 볼륨이 준비가 안 돼서. 하지만 1번 레그를 제외하고 내 개인 PB와 또 다른 소비자의 볼륨이 합산돼서 사이드 400을 맞춰 나가셨다면 이분은 사파이어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예. 자, 혹여라도 이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다음에 기는데 이분이 에메랄드가 될 준비는 확실하게 하신 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제일 부러운 네트워크이기도 하죠. 예. 자, 이제 에메랄드입니다. 사파이어와 다른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파이어는 동시에 두 레그가 SP 유자격오를 달성하고 사이드 400. 자, 에메랄드는 동시 달성의 조건이 없어요. 그냥 세 레그가 6큐씩을 회계연도 안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에메랄드는 또 사이드에 대한 조건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단 사이드를 맞춰 나가야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이드 400을 여러분들이 그냥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말 보너스라는 거를 두둑히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자, 엄밀히 말하면 에메랄드는 3개에서 5개 레그가 회계연도 안에 SP 유자격오를 6회 이상 달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해당 월 레그가 동시에 자격을 달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해당 레그가 바뀌면 안 돼요. 예, 아까는 사파이어는 1번, 2번이 찍던 1번, 3번이 찍던 2번, 3번이 찍던 해당 월에 어쨌든 두 레그만 해당되면 되지만 에메랄드는 완성된 뒤에 봤을 때 그 레그가 6큐씩은 다 해줘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자, 1번 같은 경우에 9월부터 2월까지 6번 했고 2번 레그는 10월부터 2월까지 3월까지 6번을 했고 3번 레그는 3월부터 8월까지 6번. 자, 세 레그가 6큐씩을 충족을 다 했죠. 그래서 이분은 3월에 Q 에메랄드가 들어가서 8월 회계연도 끝자락에 이제 완성을 하신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1번 레그가 6번을 해줬고 2번 레그도 12월부터 5월까지 6번을 해줬어요. 근데 3번 레그가 5번밖에 못했어. 4번 레그도 5번밖에 못했어. 그럼 이분은 2월에 세 레그가 Q가 되는 조건을 완성했기 때문에 에메랄드가 들어가지만 결국 완성은 못하신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 뭐예요? 다음에 다이아몬드 도전하셔야겠죠? 예. 자, 이제 개념을 이해하셨죠? 자, 다이아몬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메랄드 조건의 더블이다. 예. 역시 동시 달성 조건은 없지만 6개 레그가 바뀌지 않고 6큐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사이드 조건은 없고요.
하지만 다이아몬드를 할지라도 연말 보너스를 받으려면 사이드 400만 이상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가장 깔끔해요. 1번 레그 6번, 2번 레그 6번 쭉쭉쭉쭉 해가지고 Q 다이아몬드는 3월 달에 들어가서 8월 달에 다이아몬드가 완성된 거죠. 자, 두 번째 조건. 1번, 2번 레그는 쭉쭉쭉 가졌고 밑에 보니까 전부 다 6Q씩은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은 다이아몬드가 되신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레그는 이제 플래티늄 레그가 나온 거고 5번, 6번 레그는 6번은 했지만 3번은 붙이지 못해서 실질적인 5번, 6번 레그 주자의 P는 GP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이아몬드는 6명의 플래티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사업 설명을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6Q가 필요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글로벌 자격 인정 시스템 GAR에 해당되는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의 핀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좀 관심이 없어지시긴 하지만 들어보세요. 전 세계 통합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점수로 하기 때문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리더는 1점이 위로 올라가요. 에메랄드 리더님은 1.5점이 올라가요. 다이아몬드 리더님은 3점이 올라가요. 예전에 왜 이런 시스템 이전에 저는 스폰서님께 꼭 3점을 드리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꼭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3점을 드리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좀 약해요. 예. 저를 포함해서 스폰서님이 수석을 도전하면 6점을 드리겠습니다. 더블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면 9점을 드리겠습니다. 크라운을 도전하면 저는 12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외치시는 게 맞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수석 다이아몬드와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의 조건은 6개 레그에서 전부 다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있으셔야 돼요. 그 리더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12Q, Q12 보니까는 뭐 F1이 6번을 하고 F2가 6번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운더스 플래티늄 핀을 달성한 리더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앞선 것과 틀린 거죠. 자, 그렇게 6조의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레그당 하나씩 한 명 이상씩 있어야 되는 거고 전체 점수는 아까 말씀드린 저 점수가 올라와서 총 10점 이상이 달성되면 수석 다이아몬드, 16점 이상이 달성되면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 대신 한 레그에서 올라올 수 있는 최대 점수는 6점까지예요. 밑에 다이아몬드가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최대로 올라올 수 있는 점수는 6점 한 레그에서. 단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딱 3명까지만 3점까지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는 지금 이런 수치에 의거해서 비슷한 개념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예.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다이아몬드 이상의 스폰서님 혹은 다이아몬드 이상을 도전하고 계시는 스폰서님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리더님을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의 리더님들로 키워낼까를 늘 고민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혜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폰서와 손을 딱 꼭 잡고 저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 그리고 가장 효도하는 핀이 뭘까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4.5점이 올라가니까. 자, 그런 핀들을 꼭 달성해서 스폰서님께도 많은 점수를 드리고 나도 성장하고 많은 보너스의 혜택을 받는 그런 리더님들이 되시는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명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메이는 뭐다? 윈윈 비즈니스다. 예. 자, 이제 인정 프로그램이 끝났고 이제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보상 프로그램은 두 가지예요. 코어 보너스, 예, 불변의 보너스예요. 코어 플러스 인센티브 프로그램. 자, 인센티브는 뭐예요? 가변적인 거예요. 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아메이 보너스를 크게 나누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어 보너스와 코어 플러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그냥 코어 보너스와 코어 플러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코어 보너스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예. 월간에 들어오는 바뀌지 않는 코어 보너스는 후원 수당,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캐시백, 예, 21% 수준까지 들어오는 후원 수당.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천만 이상 루비가 되었을 때 받는 루비 보너스. 여러분 누군가를 독립된 렉으로 도와줬을 때 내가 받는 리더십 보너스, 2차 보너스죠. 그 다음에 MD 보너스라고 내 뎁스의 천만들을 도왔을 때, 천만이 되도록 도왔을 때 받는 보너스가 있어요. 자, 요것들은 여러분이 캐시백 들어온 달이 언제죠? 14일. 예, 요때 뭐 주말이 끼면 더 일찍 들어오죠. 이제 월간 보너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바뀌지 않는 코어 보너스 중에 연말에 들어오는 보너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에메랄드가 돼서 들어오는 에메랄드 0.25 보너스, 다이아몬드가 되는 다이아몬드 0.25 보너스, 그 다음에 7조의 플래티늄 이상, 6Q 이상을 내가 만들어낸 다이아몬드 플러스겠죠. 한 레가 더 있으니까.
야, 그랬을 때 받는 보너스가 있는데 에메랄드는 에메랄드 보너스만 받겠죠. 다이아몬드는 에메랄드 보너스와 다이아몬드 보너스를 동시에 누적돼서 받는 거고요. 다이아몬드 플러스 보너스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플러스 보너스를 누적해서 받는 거고요. 예, 갈수록 많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어 플러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입니다. 자, 새롭게 바뀐 코어 플러스예요. 아메이가 혁신적으로 이제 바꿔놨고요, 보너스를. 거기에 이제 브론즈에 대한 30% 업이 되는 혜택까지 포함돼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놨고, 초기에 뭔가 보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노력 대비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어쩌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업을 알아보시는 그런 분들에게 가장 큰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죠. 지금 막 사업 시작한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요. 예.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저희는 훨씬 더 많은 보너스를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열심히 도와야죠. 파트너들이 받는 게 제가 더 배가 부른 거니까. 자, 그런 인센티브 프로그램에도 월간에 받는 것과 연간에 받는 게 있어요. 월에 받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브론즈 빌더에 대한 보너스 인센티브, 퍼포먼스 플러스 퍼포먼스 엘리트 인센티브, 그다음에 뉴핀 연속 달성 인센티브가 있어요. 보너스가 있어요. 연말에 받는 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 프론트라인 성장 인센티브, FAA 성장 인센티브가 있어요. 예. 자, 코어 플러스는 당초 발표된 이후에 5년간은 변함없이 지속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도 5년간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드릴 보너스가. 그러니까는 여러분 5년간은 안 바뀌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이게 어떤 건지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시면 좋아요. 왜 이 보너스 플랜을 아는 게 중요하냐,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메이 사업은 뭐예요? 내 연봉을 내가 계획해서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그 연봉의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임이에요. 직장은 그럴 수 있나요? 자영업도 그럴 수 있나요? 예, 직장은 내가 직급이 올라가야 그게 가능한 일이죠.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내 연봉을 내가 책정할 수 없어요. 내가 고가를 평가받아서 위에서 정해준 연봉대로 내가 받는 거죠. 자영업은 어때요? 이번 달에 내가 1,000만 원 매출해서 갑자기 1억 매출을 갖고 싶다 그래서 그게 되나요? 그건 손님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주냐의 게임이고, 어떻게 보면 좀 운도 따라야 되고, 또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 같은 그런 어떤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하다고요, 사실은. 근데 아메이는요, 가능해요. 예. 핀업도 그래요. 직장처럼 내가 대리 다음에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갈 필요가 있나요? 아메이 핀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계속 다 뛰어넘으실 수 있어요. 예. 그걸 꼭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보너스가 내가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내가 보너스 플랜, 내 보너스 플랜을 계획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움직일 힘이 나고요. 지치지 않아요. 예. 그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연말 보너스는 보통 이제 12월 중순쯤 들어오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한 달 동안 앞당겨 줬어요. 자, 나는 이 많은 보너스 중에서 몇 가지나 받고 있는가? 예. 그걸 떠나서 나는 이 많은 보너스 중에는 몇 가지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 이해한 것들을 나는 몇 가지나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이걸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설명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아갑니다. 예. 자, 이제 코어 보너스예요. 불변의 보너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코어 보너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듣고 계시는 분, 이제 초기 리더님들을 위해서 PB와 BB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WX가 있어요. 제품이죠. 제품에는 세 가지의 수치가 있다 그랬죠. 회원 가격, 그 다음에 포인트라고 말하는 PB,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인 보너스를 계산해주는 기준값이 되는 BB,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구매한과 동시에 PB도 쌓이고 동시에 뭐예요? BB도 쌓여요. 이 두 가지의 비율은 현재 얼마다? 1대 1.6이 조금 넘어요. 1대 1.6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 BB가 어떤 뜻이냐면 물가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의 보너스에 보정을 해준다고요. 예,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 BB가 변하지 않는다면 물가에 오른 만큼 우리가 정당한 보너스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보정해 놓은 거죠. 예. 참 지나보면 직장의 월급이 사실은 이 물가 연동 기능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물가는 7% 올랐는데 뭐 보너스 월급은 동결됐다거나 아니면 뭐 2%만 올랐다거나 뭐 이러지 않나요, 보통? 근데 아메이는 철저하게 그걸 맞춰놨어요. 예. 그래서 정당한 보너스를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게끔 만들어놨다고요.
자, WX 가격이 지금은 85,000원입니다. 근데 과거에 66,000원일 때가 있었겠죠. 이때의 BB는 6만 BB였대요. 지금 현재는 77,300 BB고요. 미래에 WX 가격이 17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BB도 따라 올라가서 154,600 BB가 됩니다. BB에다가 우리의 퍼센트를 곱하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너스도 같이 올라가는 꼴이 되는 거죠. 예, 합리적인 그런 가격 보정 기능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면 내가 이번 달에 아세로라씨, 뉴트리키즈, 중형 후라이팬, 그 다음에 바디젤, 칫솔, 그 다음에 이제 선프로텍터 이렇게 구매를 했더니 약 32만 800원 정도, 800 BB가 쌓였고, 그 다음에 이제 PB로는 20만 PB가 넘어서 3%가 됐어요. 금액은 약 35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자, 순수하게 내가 누구한테 전하지 않고 그냥 내 개인 PB로 이것만 딱 구매해서 3%가 됐어. 그랬을 때는 얼마의 보너스가 오죠? 캐시백이 오죠? 예, 저 BB 32만 800에다가 3%를 곱한 9,624원이 나한테 이제 14일날 캐시백으로 후원수당 개념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전했어. 전해가지고 내가 이거는 내 개인 PB로 샀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소비자의 PB가 올라와서 그 합계가 60만 PB가 넘은 6%가 된다면 내가 개인 PB로 구매한 이 물건값에 대한 보너스는 19,248원 2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쭉쭉 올라가서 그룹 PB가 21%가 되면 67,000원, 전체 23% 퍼포먼스 플러스가 되면 73,000원, 2천만 이상 루비가 되면 83,408원, 즉 한 10배 가까이 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 그룹 PB가 높을수록 나는 굉장히 많이 엄청난 할인을 받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거고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프론트 라인과 레그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프론트 라인은 읽어볼게요. 나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바로 하위의 다운라인. 우리는 F1이라 그러죠. 내 바로 밑에 F1, 그 밑에 F2, F3 이렇게 되는 거죠. F1까지는 내 프론트, F2부터는 나의 뎁스라고 불러요. 자, 레그는 그 프론트 라인을 포함한 하위 다운라인을 모두 포함한 것을 레그라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저 그림의 도식에서 보면 뽀글뽀글 저 이하에 3개의 레그가 있는 거죠. 이렇게 3명의 프론트 라인이 있는 거고요. 3개의 레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있는 거죠. 저 밑에로는 뎁스라 그래서 이제 깊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이 위스와 뎁스의 균형을 잘 맞춰가야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보너스가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아메이가 주장하는 게 볼륨의 성장, 구조의 확립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계획하셔서 내가 뭐 회원가입을 받는다 그래서 내 한 줄로 나래비로 쭉 타는 거 아니면 내 퍼스널로 F1들만 쭉 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코어 미팅에서 배우신 것처럼 그렇게 잘 성격에 맞게끔 레그를 확립해 나가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코어 보너스 중에 리더십 보너스를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이제 내 파트너를 열심히 도울 거야, 안 도울 거야? 내 파트너도 SP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야겠죠. 자, 그러면 근데 나는 아무 준비를 안 했어. 그래서 이 밑에 1000만점 21%를 다 가져가니까 내가 받는 보너스가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를 돕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리더십 보너스, 2차 보너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내가 내 파트너를 돕는 거에 대한 대가에 대한 개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때로부터 실질적인 인세 수입이 발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조건은 뭐냐면 내가 1000만점 독립 레그가 생기고 내 사이드 볼륨이 1000만점 이상일 때 아메이로 그 1000만점으로 독립된 그분의 BB의 6%가 나한테 2차 보너스로 올라와요. 그럼 얼마가 올라와요? 최소 96만 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1000만점일 때는 이 96만 원을 100% 받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1000만점이 안 되고 내가 사이드가 400만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율대로 내가 2차 보너스를 받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패스업 위로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최소 400만 이상의 사이드 볼륨이 있었을 때 2차 보너스가 발생해요, 나한테. 내가 만약에 독립 레그가 있는데 사이드가 300이다. 그러면 나는 2차 보너스를 받지 못해요. 예, 그거 이해하세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독립되면 내 사이드 볼륨은 최소한 400만 이상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각인시키시고 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루비 보너스. 이제 이번 OSR에도 2조의 루비가 나오셨죠. 1000만 하기도 힘든데 2000만을 하신 괴물 같은 분들이세요. 예. 자, 이런 분들. 개인 그룹 루비 BB의 2%.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인 그룹 루비 BB가 2000만이면 2000만에 1.6을 곱해야 2000만 PB에 1.6을 곱해야 BB로 환산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2%를 받으니까 내가 받는 후원 수당 캐시백 플러스 64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비를 한번 도전하시라. 여러분들이 루비를 도전하고 나면요, 매출에 대한 경쟁력도 생기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얘기니까 여러분의 PB 경쟁력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여러분들 자신감도 높아지고요. 좀 뭔가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주문을 받는 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핀업을 도전하는 가운데 루비라는 핀은 뭐 어떤 구조에 대한 정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꼭 한번 루비라는 핀을 멋지게 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루비 PB라는 말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그 루비 PB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루비 PB는 보통 이제 루비라 그러면 2000만만 생각하는데, 자, 그거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아메에서 이야기하는 루비 PB는 독립된 레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나의 실질적인 사이드 PB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요렇게 유자격 플래티늄, 그 다음에 21% 독립 레그, 그 다음에 21% 독립을 하지 못했지만 유자격 플래티늄 이하의 레그들은 다 PB들이 내 그룹에서, 그룹 사이드 루비 BB에서 PB에서 빠집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유자격 PT를 할지라도 그달에 1000만 독립, 21% 독립을 못했다 하면 그 위에 이제 나의 소비자가 이제 달려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분들의 PB는 나의 사이드 볼륨으로 합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요 분이 이번 달에는 유자격 플래티늄인데 1000만을 못했어. 근데 다음 달에는 1000만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그 레그가 다 빠져요. 예, 독립 레그라 그래요. 독립 레그는 다 빠져요. 예, 그렇게 해서 나의 루비 PB는 이렇게 바뀝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뭘 계산하시냐면 루비 PB는 자, 그 달이 마감하고 나서 첫 번째 21%를 달성한, 즉 1000만 점 이상을 달성한 레그가 있다를 먼저 판단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플래티늄이신 분이 있겠죠. 유자격 플래티늄이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21%를 했느냐 했다면 그 레그도 다 빠집니다. 하지만 21% 달성을 못했다 하면 혹시 그 위에 소비자들이 달려있거나 다른 분들이 달려있다면 그분의 PB는 저한테 합산이 된다. 이렇게만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MD 보너스. 예. MD 보너스는 먼슬리 뎁스의 약자죠. 예. 다시 말해, 아까 제가 리더십 보너스, 2차 보너스를 말씀드렸어요. 내 바로 프론트 라인에서 올라오는 1000만 독립된 레그가 있다면 그 레그의 6%가 나한테 BB의 6%가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 밑에 F2, F3, F4 내 뎁스를 SP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안 도와요? 여러분의 스폰서님들이. 예, 엄청 도와야겠죠. 예, 당연히 도와야 돼요. 보너스가 나에 발생되지 않더라도 도 이상 나는 도울 거라고요. 예, 왜? 내 새끼들이니까. 자, 그랬을 때 아메이는 또 거기에 따른 보너스를 받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메이는 뭐다? 윈윈 구조다라는 거예요. 자, 대상자는 뭐냐면 그 달에 세 레그가 SP 이상 21% 이상의 수준을 달성한 세 레그를 후원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뭘 보냐면 그 21% 후원하고 있는 그분 밑에 또 1000만 점 이상 21%가 나왔냐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저기 보면은 저 S라는 게 다 SP 이상이란 뜻이에요. 저 동그라미들이 다 SP 이상이에요. 엄청 부럽죠? 자, 그랬을 때 자, 요 바로 위에 요 밑에 세 분은 저한테 뭘 줘요? 리더십 보너스, 2차 보너스가 아까 올라온다 그랬죠. 그럼 그 밑에 SP들은요? SP 이상 리더님들은 그분들 저는 열심히 도울 거 아니에요. 자, 그분에게는 제가 MD 보너스라 그래가지고 매출의 1%가 올라옵니다. BB의 1%가 올라와요. 자, 근데 어디까지 올라오느냐라고 한번 계산해 보면은 저처럼 세 레그, 그 달에 세 레그에 1000만 점 이상 21% 이상의 세 레그를 갖고 계시고 또 MD를 그 밑에 또 1000만 점 이상이 나온 MD 보너스를 받으실 분이 파트너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자, 저 영역에서 저 밑에 세 개는 제 MD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세 개의 동그라미는 저 위에 MD라고 써 있는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분에게 돌아갈 MD 영역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위 MD 수요자의 1대까지 독립된 그룹 매출의 1%를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저거를 저도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고요. 계산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메이가 알아서 다 계산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저런 보너스가 있구나. 그럼 나는 내 파트너뿐만 아니라 나의 뎁스 파트너들의 1000만을 열심히 돕는 게 굉장한 명분이 있고 그를 성장시킨과 동시에 나에게도 보너스 혜택이 올라오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네트워크 1000만 이상 SP 이상의 네트워크가 많으신 분들, 여러분의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의 스폰서님들에게 있어서 월간 보너스 중에 가장 많은 보너스가 MD 보너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플러스 보너스 아까 3차 보너스라고 얘기해 드렸고, 자, 이거는 각각 에메랄드 이상의 전체 매출 중에 그 각각의 에메랄드들이 기여한 매출 기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0.5%를 나눠서 이제 받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에메랄드 보너스는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보너스는 한 800에서 1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플러스는 그 이상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받아 가시는데 뭐다 다이아몬드는 에메랄드 보너스도 누적해서 받고 다이아몬드 플러스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보너스도 다 누적해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연말 보너스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에메랄드 이상이 되시면.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코어 플러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이고요. 이거 역시 월에 받는 게 있고요. 연말에 받는 게 있어요. 예. 자, 월에 받는 것 중에 여러분들 너무 받고 싶고 많이 받고 계신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죠. 자, 해당 월 후원 수당에 뭘 곱해요? 지급 비율 30%를 더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 30%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보너스를 계산한 거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1.3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세레그를 후원하고 있는 만들어내신 15% 이상의 리더님들의 보너스에다가 1.3을 곱하면 얼마가 더 올라가냐면 과거보다 약 24만 원 정도가 올라가고요. 그분의 보너스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브론즈 빌더는 뭐다? 100만 원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플러스와 퍼포먼스 엘리트 인센티브가 있는데, 자,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막 시행됐을 초기에는 1000만 PB만 넘으면, 즉 1000만 PB만 초과하면 1000만 1PB라도 이제 인센티브가 올라갔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1100만 이상으로 좀 강화가 됐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 재원도 마련하는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퍼포먼스 플러스는 1100만 이상, 1500만 미만일 때, 자, 2% 보너스를 더 받아요. 즉 다시 말해 내가 21%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23%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과거에 저희는 21%가 다였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아가실 수 있는 거죠. 자, 1500만 점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거기에 3%가 더 붙어서 24%의 캐시백을 더 보너스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200만 PB로 마감을 했다 그러면 내가 약 38만 원, 약 40만 원 가까운 캐시백이 더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1500만 PB로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약 72만 원의 캐시백이 더 들어온다. 나쁘지 않죠. 꽤 괜찮죠. 예. 자, 그리고 연속 달성 인센티브, 이거는 이제 과거의 뉴핀 보너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는 이제 플래티넘부터 이제 뉴핀 보너스가 올라가고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까지가 이제 대상자가 됩니다. 자, 이걸 시행하기 이전에 플래티넘과 파운더스 플래티넘은 동시에 200만 원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많이 파운더스 플래티넘들이 서운해했었죠. 예. 근데 인센티브라는 게 원래 그래요. 계속 이제 가변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는 플래티넘이 되시면 최초 달성 시 240만 원을 받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에 그 플래티넘 자격을 유지하면 한 30% 정도를 더 받아요. 예. 그 중에 30%를 받아요. 그러니까 재달성을 하게 되면 80만 원 정도가 그 다음 회계연도에 올라오는 거죠. 파운더스 플래티넘은 480만 원, 사파이어는 640만 원, 파운더스 사파이어 960만 원, 에메랄드는 1280만 원, 파운더스 에메랄드부터는 1600만 원, 다이아몬드는 2000만 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2400만 원. 제가 다이아몬드를 2018년에 됐는데 저는 다이아몬드 보너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 없었어요. 예, 이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센티브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저도 배웠지만 줄 때 악착같이 받자. 예, 그겁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난 회계연도에 파운더스 플래티넘 달성했는데 이번 회계연도에 에메랄드를 도전하셔서 성취를 하셨어. 근데 동시에 가는 과정에서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달성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파운더스를 지난해 달성해서 이번에 파운더스가 당연히 유지가 됐을 테니까 재달성 160만 원이 들어오겠죠. 자, 사파이어와 파운더스 사파이어의 조건을 충족했으니까 이것도 뉴핀 달성이라고 인정이 돼서 사파이어 640만 원, 파운더 사파이어 960만 원이 들어오고요. 자, 에메랄드, 최종 목표인 에메랄드를 달성하셔서 에메랄드 뉴핀 보너스 1280만 원이 들어오면 이분은 뉴핀 보너스로만 3000만 원이 넘어요. 예. 자, 파운더스 플래티넘이신 리더님들 지금 가슴 설레이시나요? 도전하시란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분이 또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도전하셨어요. 예. 그리고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 에메랄드가 다종 유지가 됐어요. 예. 연속 달성이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분은 약 2,500만 원이 넘는 뉴핀 보너스가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파운더스 PT에서 에메랄드를 성취하는데 사파이어와 파운더스 사파이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그 다음에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도전하면서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를 그때 충족했다면 그게 소급 적용돼서 뉴핀 보너스가 들어온다라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다 감안하셔서 사업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보너스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자, 퍼스널 성장 인센티브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잘하면 돼요. 본인 Q 성장에 대한 보너스예요. 자격은 유자격 플래티넘 이상의 리더님들에게 해당이 되고요. 자, 수혜 조건은 퍼스널 Q 인센티브죠. 퍼스널 성장 인센티브니까. 그래서 PQ라고 약자를 써요. 자, PQ의 유지 또는 성장, 아메이 모든 인센티브는 유지를 했거나 또는 성장을 했을 때 부여가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과거에는 플래티넘들에게 연말 보너스는 부여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는 플래티넘만 달성을 해도 플래티넘 리더님들에게도 연말에 꽤 괜찮은 보너스가 올라가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 예전에는 이런 조건 외에도 내 핀의 유지 또는 성장이 반드시 조건이 달렸다고요. 하지만 그런 조건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야? 중요한 건 구조의 성장, Q의 증가예요. 예, 그거를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PQ월이란 뭐냐? 내가 독립 레그 없이 1000만 이상 달성됐을 때, 이거 SP 자격 조건이랑 똑같네요. 그 다음에 내가 독립 레그가 있다면 사이드 400만. 이것도 SP 자격 조건이랑 똑같긴 하지만 틀린 건 뭐냐면 독립 레그 수에 관계없이 사이드 400인 거예요. 예. 한 레그 독립이어도 사이드 400이 있어야 되고, 두 레그 독립이어도 사이드 400이 있어야 되고, 다이아몬드는 6레그 독립이어도 사이드 400이 있어야지 이 PQ 유자격 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지난 회계연도보다 1개에서 11개를 유지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보너스의 30% 지급 비율이 올라가고요. 12개를 유지했다. 이건 파운더스 플래티넘 리더님들에게 해당될 가능성이 크죠. 자, 이랬을 땐 35%를 지급해주겠다. 1개에서 5개 성장하면 40%, 6개 이상 성장하면 50%. 자, 그럼 어디다가 이 지급 비율을 곱해주냐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뭐냐면, 자, 요거를 보기 이전에 아메이 코어 보너스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ABN이나 SABN 들어가서 보너스 현황이라는 거를 클릭해 보시면 뭐가 뜨냐 하면요. 후원 수당이 떠요. 1번에. 2번에 리더십 보너스가 뜨고요. 3번에 MD 보너스가 뜨고요. 4번에 루비 보너스가 떠요. 자, 그 중에서 후원 수당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유자격 PQ월에 후원 수당을 다 더해요. 자, 이제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 회계연도에 9월부터 1월까지 PQ를 했어요. 내가 1000만 점을 했건, 독립 레그 외에 사이드 400을 해서 그 PQ 조건을 달성했건 해서 5번을 했는데, 이번 회계연도에 1월까지 한 게 아니라 2, 3, 4, 5, 6, 7까지 해서 5번을 더 했어요. 그럼 몇 개 성장? 6번을 더 했어요. 그럼 몇 개 성장한 거예요? 6개 성장. 6개 성장하면 얼마를 더 준다? 지급 비율의 50%. 그 지급 비율을 어디다 곱한다? 후원 수당의 합에. 자, 후원 수당의 합을 볼게요. 9월에 내 후원 수당은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200만 원씩 쭉 들어와서 7월 달까지가 해당 월이잖아요. 8월은 못 했으니까. 그러면은 200만 원 곱하기 11달. 그럼 2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2200만 원에 50% 곱해지면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퍼스널 성장 인센티브는 11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프론트라인 성장 인센티브입니다. 이거는 아까는 퍼스널 Q는 내가 레그 관리를 잘하고 내가 그거를 충족하는 일이었다면, 이거는 내 뎁스 파트너, 다운 파트너들의 Q 성장에 대한 레그 Q에 대한 보상이에요. 자, 근데 대상자는 좀 높여서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이시고요. 자, 프론트라인 성장, 아까 퍼스널 성장은 PQ라 그랬고 지금 프론트라인이니까 FQ가 이제 유자격 월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리더십 보너스와 MD 보너스의 합의 지급 비율을 곱해요. 아까 코어 보너스가 뭐가 있다고요? 후원 수당. 후원 수당은 아까 어디 쓰였죠?
아까 퍼스널 성장 보너스에 방금 전에 쓰였죠. 그럼 나머지 3개가 있어요. 리더십 보너스와 MD 보너스, 그 다음에 뭐 루비 보너스. 근데 루비는 루비가 됐을 때 받는 보너스니까 그것도 제외하고 나머지 2개가 남네요. 리더십 보너스와 MD 보너스. 이게 발생된 달을 다 합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 있는 지급 비율에다 곱해서 이제 연말 보너스가 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구간이 차등돼 있어요. 파운더스 플래티넘부터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의 구간, 다이아몬드 이상의 구간이 또 차등돼 있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내 레그 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니까 1번 레그가 지난 회계연도에 12번을 했어요. 2번 레그는 10번을 했어요. 3번 레그는 6번을 했어요. 근데 이번 회계연도에 1번 레그는 12번을 유지했고 2번 레그가 큐를 하나 더 했어요. 3번 레그는 3개를 더 했어. 도합 4개가 늘어났어요. 자, 4개가 늘어났다고 하면 뭐예요? 여기 뭐 파운더스 BT에서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 3개에서 5개 성장은 50%가 부여된다고 했죠. 어디다가 리더십 보너스의 총 합의 50%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걸 대충 계산해 보면 약 2,800만 원 정도의 미니멈급으로 이제 리더십과 MD 보너스의 합이 나오는데 거기에 50%, 4개 성장한 50%를 곱해주면 이제 1,400만 원이 이제 연말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로 들어오는 거죠. 자, 지금은 이해가 되실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파트너의 1,000만 이상, SP 이상의 리더님들이 나오시기 시작하는 것부터 이 보너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 미팅을 할 때 리더님들에게 제가 다 나눠줬어요. 당신은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에 대해 설명해라. 당신은 리더십 보너스, 당신은 MD 보너스, 당신은 퍼스널 큐, 당신은 프론트라인 성장. 이거를 다 나눠줘가지고 공부시켰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한 것들은 안 까먹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팀에서 한번 그렇게 옴니버스 릴레이식으로 한번 보너스를 나누어서 그렇게 한번 서로 발표해보고 공부해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스폰서님한테 여쭤보면서 꼭 그렇게 한번 내 걸로 만들어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AA 성장은 이제 유자격 다이아몬드 이상들에게 이런 점수로 부여된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 점수가 있어요. 리더십 세미나라고 얘기하죠. 지금 당장은 이제 가지 못하지만 요번에 시드니는 이미 벌써 뭐 계약을 했다라는 페널티를 각오하고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벌써 설레입니다. 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여행 점수는 이제 800만 점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이 여행 점수는 이제 아메이가 다 계산을 해주지만 계산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엑셀을 잘 다루는 서식을 다루는 분이시라면 한번 본인의 여행 점수도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회차 때는 똑같이 800만 점이 아니라 회차마다 240만 점씩 올라가서 마지막 6회차까지가 끝입니다. 6회차 이상부터는 이제 그 점수만 달성하면 계속 여행을 가요. 예.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점만 달성해서는 여행 점수가 충족이 안 돼요. SP 유자격은 달성이 되겠지만 내가 약 1,300만 점 이상 정도를 독립 레그 없이 만들어야 여행 점수가 월 평균 여행 점수가 만들어지고요. 한 렉을 독립했을 때는 약 700만 점 이상, 약 800만 점 가까이 만들어 놓으셔야 여행 점수가 만들어지는 거다. 왜냐하면 여행도 도전의 인센티브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여행을 도전하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여러분의 피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1,000만 점을 독립했을 때부터 여행 점수가 올라와요. 그래서 여행 점수를 조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행 점수를 조회하면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유자격 다이아몬드는 여행 점수와 관계없이 여행 자격을 인정받는 거고요. 예, 그게 또 좀 다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그 여행 점수 맞추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다이아몬드만 유지하면 자동적으로 이 마지막 2,000만 점의 여행 점수는 맞춰지는 거니까 너무 훌쩍 넘으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막 시작한다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반드시 도전하세요. 그냥 내가 단순하게 3%, 6%, 9%를 도전하는 게 아니라 세 레그에 3% 이상의 소비자 볼륨을 갖춘 레그를 갖춘 9%를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이 아메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브론즈 키트의 선물을 꼭 받아내시는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2%를 핀업을 도전하신다면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 레그를 성장시켜서 소비자를 늘리고 신규 회원을 늘려서 그 레그의 볼륨을 성장시키면서 여러분들이 핀업을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구조를 튼튼히 늘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스타트하는 구간일 거예요. 자, 그 다음 구간은 이제 브론즈 빌더 구간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15% 400만 이상의 그룹 PB를 맞추실 때 세 레그의 6% 이상의 레그 볼륨을 맞추시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약 100만 원 이상의 캐시백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8%를 도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 레그가
핀업할 수 있도록, 레그 핀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럴 때는 여러분들 밑에서 뭔가 초기 사업자들이 나오는 단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코어 비즈니스 구간으로 이제 들어 쓰신 거예요.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구간으로 들어섰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플러스와 브론즈 빌더를 동시에 수혜를 받는 구간이 되겠죠. 왜냐하면 브론즈 빌더가 된 뒤로 18개월 이내에 12회차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100만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행 점수도 도전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레그가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중에 이제 한두 레그 정도가 이제 커 가겠죠. 메인 레그, 그다음에 이제 세컨 레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3%의 캐시백을 다 받아가시는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레그가 이 12% 이상의 볼륨이 될 수 있도록, 그 중에 이제 미팅 파트너, 미팅을 같이 듣는 파트너가 레그마다 포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당초 리더스 패밀리에서 만들어놨던 이글핀이라는 거예요. 예. 그 레그에 충족이 되면 여러분들 이거 리틀 에메랄드라는 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 레그를 탄탄하게 구축하면서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4번, 5번, 6번 레그에 꾸준한 후원을 진행하고 계셔야겠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예. 이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구조의 확립을 명확히 개념을 잡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3천만 원 한번 만들기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회계년도에 이제 9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내가 9%, 12%, 12%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5%부터 브론즈 빌더가 돼서 쭉 갔고, 예, P는 3월부터 SP를 도전해서 8월에 플래티늄으로 마감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밑에 이제 내가 들어오는 보너스를 제가 계산해서 써놓은 거고요. 요 구간은 브론즈 빌더를 다 받는, 수혜를 받는 구간이고, 요 부분은 브론즈 빌더와 퍼포먼스 플러스의 두 가지의 인센티브를 동시에 수혜받는 구간이라고 치면 계산을 해보면 약 3천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내가 첫 달부터 SP가 쭉 가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올 회계년도 이런 브론즈 빌더와 플래티늄으로 마감을 하려고 애를 쓰신다면 여러분의 연봉은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메이 수입 뭐죠? 세후 금액이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퍼센트 핀인데 다음 회계년도에 내가 1000만으로 시작해서 내가 1000만을 놓치지 않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될 거다라고 도전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 구조를 꾸준히 3레그 이상 확립하시면서 키워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가능하고도 남을 그런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1차 보너스를 계산해 보면 브론즈 인센티브 포함해서 약 3천만 원이 되고요. 리더십 보너스 받으실 거고요. 후에 이제 저 밑에 보시면 21% 이상 독립된 내 파트너가 생기겠죠. 예. 그리고 이제 뉴핀이 됐으니까 PT와 파운더스 플래티늄에 대한 뉴핀 보너스, 어치브 보너스를 받으실 거고요. 그 연말에 퍼스널 성장 인센티브도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가 21% 독립을 했으니까 프론트라인 성장 인센티브도 받으실 거라고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약 6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대단하죠. 회사에서 6천만 원이면요, 약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의 연봉자라고요. 왜? 세금으로 거의 30-40%를 떼어가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일이라고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메랄드를 도전하시는 분이 있죠. 뉴핀 보너스만 얼마다? 사파이어, 파운더 사파이어 조건까지 충족하면 뉴핀 보너스만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1억이 훌쩍 넘습니다. 예. 꼭 여러분들 이 보너스를 계산할 줄 알아야 내가 왜 도전을 해야 되고 내가 하려는 게 뭐였고, 그래야 여러분의 꿈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3년 플랜을 한번, 3년에서 5년 플랜을 꼭 스폰서님과 함께 짜보세요. 내가 만약에 요번 달에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올 회계연도 안에 내가 SP, 최소한 SP가 되겠다라고 목표를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꾸준히 늘려가면서 아까 말했던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같은 세레그를 집중 육성하고 파트너들의 성장을 도우면서 뎁스를 늘려간다면 3년 안에 저 밑에 플랜처럼 에메랄드 성취 플랜은 가능하고도 남는 일이다. 그렇게 그 다음 회계연도에 3년 이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를 간다면 5년 플랜이 가능하고도 남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려보셔야 감이 와요. 예, 매달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그냥 아메이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확한 목표를 세팅하고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플랜을 그려놓고 내가 도전하는 거는 내가 도전하는 감이 틀리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핀의 도전 구간 전 이렇게 봅니다. SP에서 플래티늄까지는 코어 비즈니스 구간이에요. 약 5천만 원 정도의 맥시멈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죠. 플래티늄이 되면. 자, 파운더스 플래티늄부터 에메랄드는 6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최대 1억 이상 받는 연수입자가 되는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예, 이게 불과 3년 안에도 가능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자, 파운더스 에메랄드부터 다이아몬드 이상은 이제 연봉이 1억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계속 진입하는 빅 비즈니스의 진입 구간이에요. 자, 보세요. SP부터 플래티늄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핀업을 하면서 가장 많은 행동을 할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의 양과 강도의 감을 느끼는 단계예요. 그래야 그 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석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고 그런 감을 찾는다고요. 예. 자, 파운더스 플래티늄부터 에메랄드 가는 구간은 여러분들 실질적인 보석을 도전하는 구간이에요. SP부터 플래티늄까지는 내가 열심히 제품을 잘 전달하고 잘하면 됐어요. 어쩌면 내 개인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석을 가는 구간은 내가 사람을 키워내는 구간이에요. 이 사람을 키워내야 성장하고 훨씬 더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때는 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명확해야 되지만 어쩌면 이 패밀리 안에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내가 아메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다음에 더 큰 핀과 어울리고 싶은 욕구, 돈보단 욕구가 훨씬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예. 그런 리더님들이 결국은 끝까지 해내더라고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만약에 돈이 라스트 목표였다면 뭐 다음 회계년도에 그냥 그 돈 또 벌면 되지라는 그런 희박한 목표로 바뀌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마지막 빅 비즈니스는 내 파트너들을 내가 꾸리고 가는 내 팀장의 마인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한 구간이죠. 자, 보면 이렇게 핀 구간별 보너스가 확연히 틀린데 어떻게 내가 할 일들이 챙길 것과 내 의지와 용기가 똑같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 행동하고 이 보너스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꾸준히 내가 습관을 들이다 보면 이 감이 늘어서 처음에 했을 때가 힘들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일의 양이 좀 늘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리더님이 되세요. 그렇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도전하는 것보다 내가 성취하는 것들이 훨씬 더 크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메이 도전이에요. 예. 자, 어쩌면 직장인이 피라미드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밑에서 일하면 위에 사람이 배부른 꼴이죠. 내가 그 회사의 CEO가 될 가능성은 없고요. 성실함과 재능이 즉 개인 능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내 수입은 일의 양에 내 일을 한 시간을 곱해 나온 거고 이 시간이 내가 일을 할 시간이 없어진다면 제로가 되는 또 위험한 구간이기도 하죠. 예. 근데 남들 밖에서 지금은 그런 분들 별로 없지만 아메이 피라미드 아니야? 아니요. 거꾸로 역 피라미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여러분 같은 리더님들이 여러분의 파트너와 여러분의 소비자들을 다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니드와 욕구를 다 맞춰줘야 되고요. 그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내가 솔선수범하면서 먼저 거친 길을 헤쳐나가야 되고요.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여러분 파트너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팀장 마인드가 요구되고요. 결국 나아가서는 오너십이 요구되는 거예요. 나와 손잡은 모두의 무게를 견디는 분들이 보석핀이 되고요.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거예요. 예. 다이아몬드가 피라미드의 꼭대기다? 저는 거꾸로라고 봅니다. 예. 그 노력의 가치가 인정받는 핀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 아메에서 이렇게 나왔죠. 예, 이런 뭐 예를 들자면 직장인 14%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의 연봉이고 직장인 4%는 약 8천만 원인데 파운더스 에메랄드 연봉이고 지금 뭐 파운더스 에메랄드 연봉이 이거보다 훨씬 많죠. 직장인 상위 0.5%는 1억 8천만 원. 이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연봉이고 저는 그럼 직장 다녔으면 상위 0.5%겠네요. 예.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건 올라갈수록 내려올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직장은. 올라간다고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없는 거죠. 예. 하지만 아메이는요. 내 네트워크가 계속 유지되고 커져가는 이상 한계가 없는 무한대 수입이 될 수 있다는 확연한 차이를 안다면 이거를 안 할 일이 아닌 거죠. 정말 열심히 매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예. 아메이를 믿고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여러분 기대 이상으로 주어진다는 걸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그 노력의 불씨가 결국은 모여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불가능했던 그런 성취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노력하고 있다면 불은 반드시 옮겨 붙습니다. 어쩌면 내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그거를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 짧은 2월 이제 절반 이상이 지났는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박차를 가해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이 목표하신 것들 이루시는
그런 멋진 리더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3년 플랜 계획표를 스폰서님과 꼭 상담하고 작성하시고요. 그다음에 3년 목표와 함께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보너스를 계산해 보세요. 예, 모르시면 계속 전화해서 여러분의 보석 리더님, 다이아몬드 스폰서 리더님 괴롭히세요. 그래가지고 꼭 알아내세요. 그걸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 달도 횟수에 도전하며 매달 퍼센트 핀업,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서 회계연도의 멋진 성취를 위해서 화이팅 할 것을 우리 모두 약속하면서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